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 헤드라인 뉴스 중에서 제가 몇 개 뽑아가지고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요. 제가 이틀 전에 본 것 같은데 15억 보류지 잇따라 유찰, 대출 규제에 묻지마, 낙찰은 옛 이야기. 도대체 보류지가 뭔 뜻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질 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할 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소송이 걸릴 수가 있고, 아니면 저기 그 오류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집을 못 주는 세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 세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보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 분양을 끝나고 뭐 소송이나 다 끝나면은 그 나머지 있는 땅을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그 땅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나머지 있는 땅을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게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따로 입찰을 받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계약금 걸고요. 중도금 자는 것까지 얼마 안 걸려요.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됐는데 15억 이상 이제 살라고 하면 일단은 뭐 당연히 이 출처도 다 밝혀야 되겠지만은 오로지 이제는 그 대출보다 이제 현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5억 이상 있는 건 유찰이 되고 15억 미만 있는 거는 지금 뭐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이게 정책에 따라서 변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굳이 근데 이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좀 사람의 마음을 좀 흔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은 여러 형태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려고. 아직 보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 제일 큰 건데 조합일 때 나오는 얘기가 보류지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보류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헤드라인 뉴스를 계속 읽어주려고 하는 거는 중개업을 오래 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 타이틀만 읽고 가잖아요. 근데 잘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사는 얘기가 다 틀리잖아요. 저는 중개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썰도 풀어드리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제가 하는 게 목적이라서 뭐 몇 가지 나오면 항상 이런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왔던 뉴스는 이제 20, 30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열풍이라, 묻지마 투자식으로 한다는데요. 이 20, 30대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일단 부모님 잘 만나신 분. 당연히 부모님 잘 만나면 부동산 일단 관심이 있겠죠. 아니면 거의 부모님이 투자를 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관심도 없는데 그냥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요즘은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광풍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본 20대, 30대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투자를 할 때 되게 공격적이면서 판단이 되게 빨라요.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과감성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해서. 근데 뉴스에서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투자 열풍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지. 얘네들은 그 우리 그 뭐 나이가 뭐 적은데도 이거를 한다 뭐 광풍이다가 아니라 수익이 생기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빨리빨리 합니다. 상황 판단도 엄청 빠르고요. 오로지 집이다? 라는 얘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하도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하도 집 얘기하니까 집이 최고라고 해도 집을 사는 거예요. 본인분들이, 기자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기사를 내시면은 이분들이 집만 사겠습니까? 집을 안 사고 건물을 살죠. 상가 건물을. 무조건 집이 최고다, 뭐, 그런 식으로 정부 비판하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다 집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이번에 아파트 열풍이 일어난 것도 본인들, 언론인분들, 정치인분들 다 한몫하신 겁니다.
굳이 이런 걸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분들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투자 열풍이라 90% 이상 넘게는 지금 행복주택이나 임대로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 나라에서 하는 청년 대출이나 이런 거 들어가느라 바쁩니다.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상황을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당연히 집은 필요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시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투자하신 분은 투자로 자기 돈 있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하도 집이 최고다라는 얘기 있고 집값도 오르니까 다는 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더 바라시는 거 아니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잠시 열을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내년 집값 오를까? 그런 타이틀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12월 16일 대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집값이 오를 때는 총선이나 대선 때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이번 한 해 여름 이상 지나서 너무 집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 좀 더 오른다는 기미가 보인다면은 정부에서 더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었고요. 이번 대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에 대해서는 내가 좀 금방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한 해는 좀 잠잠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벗어난 지역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잠잠하다 오를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한에 걸린 지역들은 조금 하강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선보다 초강력 규제가 변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집값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집을 사실 때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신용 등급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이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전에는 이제는 LTV도 거기도 이제 집값에 대해서 이제 대출 받는 것도 강하게 규제 들어갔고요. 10억 이상은 완전히 다 규제를 들어갔고, 이런 내용들이 보통 우리 이제 서민들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규제예요. 조금 이제 중산층 이상 넘어가신 분들한테부터 이제 여기 느낌이 오는 건데, 서민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 규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일단은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시면은 꼭 한번 점수가 돼야지 당연히 되겠지만은 이제는 전매 받으신 분도 당첨 받으신 분도 이제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곳에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규제 덜한 9억 이하 아파트의 풍선 효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뉴스가 나온 건데요. 저도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이 뜻에 대해서 한 70% 이상입니다. 이게 규제 덜한 구역에서는 제가 아파트가 좀 많이 오를 형성일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규제하는데 규제 안 한 쪽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지금 몰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TV 정기방송 나오는데 실제 현장은 조용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팩트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 직방 이런 거 보면은 가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건 적어요. 호가예요, 호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금액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 금액이 올랐을 뿐이지 실제 금액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음마 아파트 얘기 나왔잖아요. 22억인가 23억인데 19억 5천으로 급매로 나왔다. 예전에 19억 5천보다 더 떨어져 있었죠.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뜬구름 이야기인데 정말 사실 분들은 신중하게 한 군데 두 군데 부동산이 아니라 몇 군데 부동산 들려가지고 분석을 잘 하시고 예언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에는 지금도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했는데 한동안은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더 가거든요. 그럼 금액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뉴스 같은데요. 오늘은 내년 서울 집값 급등도 폭락도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당연히 내년에는 급등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폭락은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 값이 전혀 그냥 어떻게 분위기 따라 쑥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한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부동산을 보면은 이런 현상이 꼭 나중에는 떨어진다는 보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도 그러지 않고 또 올랐어 가지고 어떻게 특히 제가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답을 알면 제가 부동산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측을 해보면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약보합세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좀 떨어질 테고 하반기에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상반기나 하반기나 저로 가지 않을까. 상저하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총선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년 집값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완전히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망세로 가면서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투자 지역 추천도 하는데요. 청량역이나 미아사거리역 아니면 신안산선역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 지역 일단은 거기 그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난 지역이고요. 아직 금액이 오른 거에 비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투자하신다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대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는 마치고요. 다음에 더 나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